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행용 카메라 뭐가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이랑 사진을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두 개는 고려할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거는 일반인들 기준이에요. 본인만의 사진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나 여행 가서 그냥 휴대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제가 이제 현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냥 저만의 레파토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여전히 많이 받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메시지로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라서 그때 대답했던 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 저는 금액대가 상관없다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단연 소니의 RX100 마크6 아니면 뭐 5A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RX100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막 핸드폰하고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천할 만해요. 근데 얘는 이제 신제품 가격이 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조금 그렇다면 뭐 RX100 5도 괜찮고, 뭐 영상을 많이 안 찍을 거다 하면은 4도 괜찮고, 난 영상 정말 1도 안 찍을 거다 하면은 사실 3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소니 색감은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처럼 이제 소니는 너무 공대 남친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캐논의 G7X 마크2를 추천하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아마 마크3가 나올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기 되게 애매한데, 그렇다고 중고로 사는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얘가 이상하게 중고가랑 신품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2019년 3월 13일인데 요 기준으로 봤을 때 G7X 마크2는 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중고로 사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다른 회사 얘기들은 조금 천천히 하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미러리스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렌즈를 끼면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용, 그냥 일반인들의 여행용 기준을 좀 벗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미러리스에 번들 렌즈 끼거나 아니면 그냥 저렴한 렌즈를 장착해서 들고 다닌다고 하면, 그럴 거면 차라리 똑딱이를 사는 게, 약간 하이엔드급 똑딱이를 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회사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좀 괜찮은 똑딱이로 유명한 거는 제 생각에 제가 좋아하는 후지나 아니면 뭐 파나소닉, 그리고 이제 리코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개는 사실 꽂혔다 그러면 그냥 사야 되는 애들이에요. 특히 후지랑 리코는 내가 이걸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솔직히 다른 거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뭐 후지가 색감이 좋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단연 X100F를 추천하고 싶고, 제 채널을 X100F 때문에 알게 된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이고, 제가 H1을 사려고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 그걸 판매한 거를 가장 후회하고 있고요. 다음 버전이 나오면 저는 아마 그거를 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X100F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X100F를 추천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XF10이나 뭐 XT100은 미러리스긴 한데 얘도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T100은 센서가 좀 나아져서 저는 써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XF10은 똑같은 똑딱이긴 한데 뭐랄까 좀 디자인이랑 이런 게 너무 좀 그런 느낌이라서 딱 그 가격대, 이제 XF10이랑 X100F랑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여실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RX1002를 뭐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도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AF 문제가 조금 걸린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까 후지의 XF1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리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예인들도 쓰는 카메라로 유명한데, 갬성 카메라로 유명한데, 이번에 원래 GR2가 유명했다가 이번에 GR3가 나옵니다. 보니까 발표는 작년에 했는데 이제 3월 25일 날 출시한다고 날짜가 뜬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18만 9천원, 거의 120만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꽂혔으면 사야 되는 카메라긴 한데, 저는 뭐 아직 일단 제품에 대한 뭐 후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에서 찍고 바로 인스타에 올리려면 요즘에 이제 휴대폰 앱들이 있는데요. 후지, 파나소닉, 뭐 그리고 제가 리코는 모르겠어요. 이 두 개는 그냥 그 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그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좀 벗어나려면 라이트닝 SD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는 C타입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넘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네, 후지랑 파나소닉 앱은 쓰면 안 쓰라고 만든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써봤던 것 중에는 소니, 캐논, 고프로는 앱이 괜찮았어요. 이 세 개는 쓸만한데 제가 보기에 이 3, 4 외의 앱은 뭐 쓰라고 만든 물건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행 갈 때 무슨 카메라를 가져갈까에 대해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뽐뿌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